안녕하세요. 예. 저 로이즈 학원에서 자동차 보험하고 책임근제 보험 담당하고 있는 신록산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로이즈 학원에서 이제 우리 신체 손해상사 학습 설명회 준비를 했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과목 책임근제 과목하고 자동차 보험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아마 오신 분들은 이제 제 생각에는 수업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효율적인지 이런 것 때문에 오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간단하게라도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책임근제보험 좀 한번 이제 생각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기출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올해 우리 이제 책임근제보험 시험을 8월 달에 보고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시험 문제 보면은 올해는 특이하게 보통 예년 같으면은 사례하고 약술 비율이 한 5대5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사례 비중이 사례는 이제 책임근제보험에서 말하는 사례는 주로 계산이에요. 네, 계산인데 종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제 이런 그냥 계산은 무미건조한 문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요즘 추세는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그 중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 보상을 받을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보상을 받아야 될 대상인데 어떤 보험에서는 보상을 해주고 어떤 보험에서는 보상을 안 해주고 해줄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하는 문제가 이제 가장 어려운 유형의 문제고 그 문제가 1번 문제였어요. 1번 문제가 그래서 그런 문제였고 두 번째로 또 요즘에 떠오르는 이제 우리 배상 책임 쪽에서 배상 책임이라는 거는 내가 뭔 잘못을 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해 주는 걸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데 배상 책임 쪽에서 이제 새로운 트렌드는 뭐냐면 책임근제 보험 영역에서는 법률상 책임이 없는데도 국가나 아니면 약관에 따라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품들이 요 최근에 등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구도가 바뀌었다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자꾸 이제 제 강의 시간에 드리는데 뭐냐면 전통적으로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건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두 번째로 그 잘못된 거를 보상해주는 배상 책임 보험이 있냐 없냐 따지고 그 배상 책임 보험에서 이 피해자를 보상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얼마를 어떤 기준에서 보상해 주느냐라는 게 전통적인 이제 트렌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제 3단 논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트렌드에서 벗어나는 보험들이 몇 가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 건데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특수 건물 내에서 노래 연습장에서 화재 사고가 나서 배상 책임이 없는 노래 연습장 주인이 가입한 보험이 보상을 해주느냐 마느냐 그걸 이런 문제 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야말로 계산 문제. 여러분 계산 문제 중에 책임근제에서 계산 문제 중에서 제일 복잡한 게 뭐냐면 이런 유형의 문제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사람이 오히려 사망한 거는 손해액 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정말 어려운 건 이렇게 식물인간 개호 사건일 때 향후 치료비도 줘야 되고 개호비도 줘야 되고 이런 분들 이런 계산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2번 문제였고 3번 문제는 조금 불이 타였어요.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다행인 건 뭐냐면 3-2번 문제가 약술 문제라서 이제 계산 문제 비율은 10점뿐이 안 됐어요. 10점뿐이 안 돼서 그렇게 이제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아니었고 4번, 5번, 6번, 7번은 전부 약술 문제였어요. 약술. 그래서 이제 약술 비중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책임근제 보험 공부하실 때 약술 비중을 높이면 정말 100개 이상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고 평소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책임근제보험에서 중요한 건 초기에 학습하실 때는, 이제부터 학습하실 때는, 자, 그리고 학습하실 때 중요한 건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는 1차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지만, 1차 시험은 지금 공부를 하실 거면 즉, 보험 쪽에 전혀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보험계약법 공부는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2차 공부는 이론 중심으로, 이해 중심으로 폭넓게 준비를 먼저 하신 과정을 언제까지? 최소한 1월까지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래서 학원 커리큘럼도 다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에는 기본 이론 개강을 하고요. 1월 달 내지 2월 달 아니면 1월에서 2월 중순 정도까지는 선행 문제 풀이반 또는 이제 과정에 따라서 뭐 기출 문제 풀이반 이렇게 해서 내가 책에서 배운 내용이 이렇게 사례로 생겨서 나오고 내가 이걸 풀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학습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단계는 이제 3, 4월은 1차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대개는 개강을 안 하고요. 이제 5월 달에 이제 문제풀이반, 이제 이때는 정말 실전 문제급의 문제들을, 그보다 조금 더 어렵거나 하는 문제들, 이제 제 과정 기준으로 할 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전 문제풀이반 할 때 약수를 같이 제공해 드려요. 그래서 지금 잠시만 먼저 봐주셔야 될 게, 지금 먼저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면 예를 들어보면요. 6번 문제, 1페이지 6번 문제 보시면 15점짜리 약술이 나왔는데 뭐였냐면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 및 북문 영업배상 책임보험 약관에 규정되는 대위권에 대해 약술하시오라고 해서 15점이 나왔어요. 대위권이 뭔지를 모르는, 지금 이제 대위권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보험계약부 공부하시고 책임근제보험, 자동차보험 공부하시면 이제 거긴 배울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약수를 어떻게 대비를 해드렸냐면, 다시 2페이지 오시면 제가 약수를 그러니까 2021년 시즌 대비해서 약수를 제가 53개를 정리를 해드렸고, 그중 그 페이지로 치면 한 63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제가 이 당시 문제풀이반 과정하고 모의고사반 과정 때 제공해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죄송하다, 너무 많은 거 안다. 그 대신에 제가 경중을 표시해 놨으니까 요걸 좀 보시되 경중에 따라서 좀 준비를 해 주셔라 라고 하면서 제가 제공을 해 드렸는데, 그 예시가 3페이지하고 4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3페이지는 뭐냐면, 저는 약수를 어떻게 제공을 해 드리냐면, 여러분 책 한 권을 다 외워서 쓸 수 있으면, 그래서 책 4권, 우리 2차 과목 4과목이니까요. 책 4권을 다 암기해서 쓸 수 있으면 최고죠. 근데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약술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드리고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시다가 약술 준비를 하실 때 도움을 드리려고,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제공해 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약술을 쓴다는 거는 뭐냐면, 중요한 내용, 우리 흔히 이제 2차 시험 논술이니까 키워드를 쓴다는 얘기거든요. 키워드가 떠올리면 말로 이어지면 되고 목차로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목차를 알고 있으면 키워드는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페이지에 있는 예시가 뭐냐면, 그래서 지금 제가 13번째 준비해 드렸던 약술이 12번하고 13번째 준비해 드렸던 약술이 뭐였냐면 대위권에 관련된 약술이었어요. 요건 2개는 같이 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올해 15점짜리 문제는 2개가 같이 한 문제로 나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써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해가지고 이렇게 목차를 따로 드리고, 그 다음 4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에서는 3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이제 목차를 제가 제공을 먼저 해드리고, 4페이지 보면 이제 본문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본문에서 본문 열심히 보시고 목차 가지고 본문을 떠올리게끔 학습할 수 있게끔. 그러면 시험장에서 충분히 중요한 내용은 다
놓치지 않고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리고, 물론 여기에 대한 설명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문제풀이반 이전 과정에서 준비해 주셔야 될 학습의 목표는 뭐냐면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가 돼 있고 어떤 내용이 어디쯤에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 정도 떠올리고, 요런 비슷한 내용이 나 또 어디서 봤는데, 앞에 부분 어디서 봤는데 정도까지 떠올릴 정도로 기본 이론 학습이 돼 있으시면 합격에 굉장히 근접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준비를 이런 식으로 해드리고, 다시 그래서 이 페이지 다시 돌아오시면 학습 방법론 보시면, 자, 이해 위주로 학습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무조건 이해 위주 학습을 하셔야 되고, 기본 교재하고 이제 저는 기본 이론에서는 기초적인 문제를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같이 반복 학습을 하셔서 이해도를 무조건 올려놓으셔야 되고, 특히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1번 문제와 같이 법률상 책임이 있으면 어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또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험사는 보상해 주느냐, 그런 상품이 있다더라, 이런 거 구분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3번도 이제 같은 얘기예요. 보상 책임과의 관계 정리. 즉 제가 맨날 이런 말씀 드리는데, 자, 법률상 책임 범위가 제일 넓어요. 보상 책임은 그보다 좁아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 배상 책임. 배상 책임이라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배상 책임이라는 건 자동차 보험도 배상 책임이고 책임근제 보험도 배상 책임이에요. 줄어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우리 보험에는 면책 약관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쉬운 예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식당을 하는데 제 식당 종업원이 손님하고 시비가 붙어서 손님을 때렸어요. 일부러. 아니면 식당 주인인 제가 손님하고 시비가 붙어서 손님을 일부러 때렸어요. 저한테 법률 책임이 있나요? 있죠.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도 맞잖아요. 폭행이네. 그래서 우리 손님이 다쳤어요. 손해가 생겼죠. 근데 보험사가 보상을 해주나요? 안 해줘요. 왜요? 일부러 때렸으니까. 그래서 법률상 책임은 있어요? 있죠. 보상 책임은, 보험사 보상 책임이 있나요? 보험사에 접수를 했더니 보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님, 저희한테 접수되어 있는 건 맞는데 고객님 사고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 고객님께 보험사 책임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고의 사고는 보험에서 해주질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약관 받으셨으니까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보상을 못 해드려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 구조를 배상 책임에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책임근제 보험의 학습의 어려운 점이 두 번째는 뭐냐면, 자동차 보험하고 달리 이것저것 모든 배상 책임을 다 모아놨어요. 배상 책임 보험을 몽땅 모아놔서 각각의 약관이 어느 하나의 1 더하기 1은 2라고 이렇게 우리 규정할 수 있게끔 기준이 일정하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특별한 얘기. 그러니까 지금 예외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도 있고, 이 보험에서는 되는데 저 보험에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학습하면,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고민하는 것보다도 그 부분은 반복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눈에 떠오르고, 그 다음에 선행, 저도 기본 강의 시간이나 강의하는 시간에 제가 그런 거는 그때 나올 때마다 비교를 해드리고 정리를 해두셔라. 몇 페이지에 있는 어떤 보험과 지금 이거 학습하는 이 보험이 이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차이점이 있으니까 구분해 두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 부분은 같이 한번 저하고 학습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내용은 어디서 본 거랑 비슷한데 이거 좀 다르네, 이 내용은 어디서 본 거랑 똑같은 내용이네, 이런 내용이 어디서 있었는데 지금은 빠졌네 라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면 문제풀이반
들어오셔도 되는 실력이 올라온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임문제 보험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제가 여기까지 잠깐 이제 말씀드리는 거로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 얘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자동차 보험 말씀드리기 전에,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라는 건 우리 주 일상생활에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 고민스러운, 흔히 겪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보험 파트예요. 이유는 뭐냐면 자동차 보험은 범위는 얼마 안 됩니다. 범위는 얼마 안 되는데, 첫째, 자동차 보험의 출제 경향 및 채점의 포인트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자동차 보험 출제하시는 분들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50세 이상 되시는 회사의 상무급 정도 아니면 본부장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출제위원 들어가시는데, 그분들은 옛날 기준으로 치면은 3종 대인 손해상사를 다 공부하셨던 분들이시거든요. 그 당시 옛날 3종 대인, 즉 지금의 자동차 보험이에요. 자동차 보험 시험 과목은 그야말로 고시급 논술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그분들은 지금도 그런 생각이 갖고 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채점이 되냐면, 잘 썼어 더하기 채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틀렸어, 이거 조금 부족해, 이거 빠졌네, 즉 빼면서 채점하세요. 즉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 보고 나와서 학원에서 제공해 주신 예상 답안하고 내가 작성한 답안을 기준으로 채점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점수가 낮아요. 이유는 왜 그러냐? 이유는 나는 잘 쓴 것 같은데 자동차 보험 채점하신 분들의 기준은 100점 만점에 까는 채점을 주로 하신다. 자, 그런데 삼보험, 책임근제 이 과목들은 그동안의 답안 점수 수준이나 답안 쓴 내용을 제가 계속 이제 우리 수험생들한테 물어보고 했던 기준에 따라 저 포함해서요. 따져 보면은 마지막 금액이 맞으면, 즉 뭐예요? A, B, C, D 4명이 있었는데 A, B한테는 주는 게 없어. B한테는 100만 원, C한테는 200만 원이라고 답을 결론을 내놨잖아요. 마지막에. 그게 맞으면 거의 만점을 줘요. 근데 자동차 보험은 그렇지가 않아요. 과정을 본다는 거죠. 과정을. 그래서 그게 어려운 부분이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진짜 자동차 보험 어려운 부분은, 같은 사람인데 제각각 그때 수천 수만 가지 상황 따라서 자동차 보험에서 취급해주는 위치와 효과와 영향력이 다 달라져요. 즉 무슨 얘기냐?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1번 유형 문제 풀어서 이해 없이 암기해 놨잖아요. 그러면 1-1번 문제는 또 답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자동차 보험은 뭐가 중요한 거겠어요? 이해가 중요해요. 이해가. 자, 올해 그런데다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들 어느 학원이건 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 강조를 하고, 학습도 이해 위주로 사례 위주로 학습을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출제위원이, 여러분 우리 2차 시험 출제위원은 한 번 정해지시면 2년 내지 3회 같이 연속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올해 출제하셨던 분하고 작년에 출제하셨던 자동차 보험 출제위원은 같은 분이셔. 이유가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작년 패턴하고 올해 패턴하고 비슷해요. 이분은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셨어요. 약술이 엄청, 작년엔 100% 약술, 10점 빼고 90점 약술. 올해도 1번 문제 30점을 마치 사례처럼 내놨는데 1-1번 문제, 1-2번 문제 보시면 약술이에요. 결론은 사례는 1-3번 10점 하나 냈어요. 100점 만점에 10점. 보통 여태까지 출제 패턴은
사례 50점, 약술 50점이었거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 출제위원님은 이렇게 출제하셨어요. 그러니까 내년 출제는 이분이 들어가실지 안 들어갈지는 몰라요. 근데 2년 기준 3년 다 채우셨으면 안 들어가실 거고, 들어가시면 한 번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저희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두 개 다 대비를 하는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또 내년에 꼭 붙으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후년에 자동차 부분 약간의 대폭 개정돼요.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를 내놨어요.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전에 시험 붙어야 돼요. 공부 또 바뀐 약간 공부하시기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1번 문제는 1번 문제도 마찬가지. 그리고 자동차 보면 이렇게 사례 문제가 진짜 실무형 사례 문제가 나요. 정말 담당자, 자동차 보험 담당자, 자동차 보험 피해자, 자동차 보험 피보험자가 겪는 상황을 문제로 내요. 지금 1번 문제도 그런 문제의 한 종류인데, 우리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고 났는데 형사합의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1번 문제가 그거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형사합의금. 그리고 면허 정지되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사고 부담금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있느냐. 형사합의라는 거, 실제 형사합의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알고 있느냐,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실무하실 건데, 우리 자동차 보험 업계에서는 이게 중요한 문제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험생 여러분도 궁금해. 라는 취지로 문제를 낸 게 1번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전부 약술. 다행인 건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 1-1번의 사고부담금, 1-2번의 사고부담금, 2번, 3번, 4번, 5번 전부 평소에 강조하고 제가 약술 리스트에서 다 제공해 드렸던 문제고, 특히나 1번의 형사합의금 같은 경우에는요, 7페이지 보시면 이 형사합의금 이거는 제 교재에 있고 저만 강조하고 저만 모의고사 문제에서 냈던 문제예요. 이게 진짜 실무에서는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옛날 보상할 때는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산출되는 손해배상금에서 다 뺐어요. 그러니까 보험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못 빼요. 네? 못 빼게 바뀐 게 아니고, 우리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몇 대 몇 하시는 변호사님 계시죠? 몇 대 몇 하시는 변호사님. 네. 그 맨날 과실 있다 없다 이거 하시는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그 변호사님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지만 이 피해자 기준에서는 굉장히 선두적이고 법리적으로 이렇게 맞는 이 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하는 거를 창출을 하신 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형사 합의금을 공제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해주셨던 분이셔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보험사에서도 공제를 못 해요. 공제를 못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옛날이 하고 있기. 옛날에 이거 지금 이 문제 우리 얼마냐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공제했는데 옛날이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험생 입장은 어떠냐? 그냥 단편적으로 형사합의금 공제 요즘엔 못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느냐? 우리는 옛날이어가 그리운데 여러분들 이 시험 보고 나서 보험사 입사할 건데, 수험생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입사할 건데, 여러분들 이거 입사하시는 분들 기준에서 옛날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묻고 싶어서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7페이지, 8페이지도 보시면, 그래서 마지막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항상 쓰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 무조건 공제 안 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보험사 입장에서 답안지에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채점위원한테 저는 보험사 편이에요. 이거 문제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 점수를 더 주셔야죠. 저 이거 물어보려고 내신 거 맞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답안지 그렇게 쓰지 않으신 분들은 점수 그렇게 많이 안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채점, 실제 제가 점수 받은 거랑 내가 임의로 채점한 점수랑 심하면 10점에서 30점까지 차이가 나요. 그 10점은 까인 10점일 거고요. 30점 차이 나는 것은 그분이 맞춰본 학원 답안하고 실제 답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한 문제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30점 차이 나는 거예요. 무조건 채점이 짜다고 30점을 까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그분이 채점한 답안이 잘못된 답안으로 채점하신 거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6페이지로 오시면 죄송해요. 6페이지로 오시면 제가 학습하는 방법을 5페이지로요. 5페이지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학습 방법은 이제 정말 이해 위주로 학습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과목이다. 제일 중요한 과목이라서 자, 처음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이제 정말 기초적인 그런 의문이 드는 게 어떤 게 이제 자동차 보험에 드냐면 나는 운전면허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차가 있으신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이런 의문들이 들기 시작하고 어떨 때는 아들인데 보험 혜택을 받았다가 못 받았다가 이제 막 복잡해지거든요. 그때 손을 놓으시면 절대 안 돼요. 계속 돌리고 연습 공부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상황마다 머릿속에서 한 번씩 그려보시고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하시고 그렇게 해서 돌파를 하세요. 꼭 돌파가 돼야 되고 특히나 법률상 책임이 중요한 건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운행자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하고 자, 그다음에 또 약관과의 관계 이해. 자, 법률상 책임, 즉 특히나 운행자 책임이 있는 사람과 있는 경우에도 약관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는 각각의 조건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역시 이런 점에 있어서도 이해위주 학습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 자동차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로 가셔서요. 또 이제 특별 약관들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집에 자동차 보험 뭘로 들었나, 가족 안정 특약 들었나, 연령 안정 특약 뭘 들어있나 이런 것도 한 번씩 이제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이랬을 때 와 우리 집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내가 이 과목을 공부하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유기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보험 과목 세 과목은 약과는 나의 친구. 정말 보험 과목 세 과목은 약과는 나의 친구. 특히 제 과목 두 과목 중에서 자동차 보험은 특히 중요. 산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제가 책임문제 보험 얘기 안 하죠. 약관 얘기를. 왜 그럴까요? 책임문제 보험도 마찬가지로 약관은 나의 친구가 맞아요. 근데 너무 많아요. 약관만 뽑아놓으면 이만큼 돼요. 그러니까 책임문제 보험 뭐예요? 기본서가 나의 친구. 어쩔 수 없어요. 왜요? 기본서는 약관에 있는 것들을 줄여서 설명해 드리고 알아야 될 내용만 뽑아놨거든. 그래서 기본서가 나의 친구. 그렇지만 자동차 보험과 재산보험은 약관은 나의 친구. 항상 손에 들고 다니셔야 돼. 항상 손에 들고 다니셔서 계속 보셔야 돼. 계속. 자, 그래서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로 제가 약수로 51개, 페이지로는 75페이지 정도 정리를 해드렸는데 아까 내용은 보셨으니까 이제 되셨고 자동차 보험 약술도 마찬가지인 게요, 여러분. 기본적인 이론과 약관은 나의 친구 해서 약관과 친해지고 나면 쓸 수 있는 내용은 내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데 그걸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책임문제 보험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똑같이 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키워드 제가 목차 따로 준비해 드리고 약술 리스트 또 따로 준비해 드리니까 특히 자동차 보험은 미리 이렇게 준비를 약술 이런 요건이나 효과 같은 거
주어 같은 거 이런 거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례를 풀 때 그 내용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없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자동차 보험은 어떤 채점? 감산형. 답은 맞았어요. A라는 사람이 운행재 책임이 있고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준대요. 근데 앞에 과정이 허술하면 깎아요, 점수를. 그럼 뭘 써야 돼요? 약관에 있는 요건들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전에서 이제 손으로 뭔가를 이 답안지를 사례 문제 써다 보면 뭘 써야 될까 싶죠? 약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약관 법률 규정 쓰시면 처음에는 에이 이거 쓰면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이거 쓰는 게 맞는 거야? 점수 잘 받는 게 맞는 거야라고 하지만 그걸 쓰는 게 점수를 잘 받는 거예요. 그걸 실전에 가서 제대로 못 써요. 그렇게 연습하고 가셨는데도 못 써요, 잘. 그리고 이제 쓰다 보면 내 답안지가 그럴듯해져요. 아, 그렇구나. 내가 보기에도 잘 쓴 것 같아. 막 글씨도 칸도 딱딱딱 띄워지고 막 제목을 딱 달아놓았으니까 보니까 눈에 딱딱 띄우고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게 이제 떠올리는 그 연습을 하는 과정은 언제냐? 문제풀이반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반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동차 보험 책임제 보면 다 마찬가지인데요. 실제 문제 풀게 합니다. 실제 문제 풀게 하고 저는 그때부터 답안지 제출하라고 해요. 그때부터 쓰셔야 되거든요. 모의고사반 가면 조금 너무 늦어요. 물론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기본 이론부터 따라오셨던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에서는 마찬가지로 아까 책임근저보험하고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사례 연습할 수 있게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간단한 사례, 기본적인 사례 해드리고 선행 문제풀이반에서는 기본 사례 연습, 기본 계산 연습 해드리고 문제풀이반, 모의고사반부터는 실제 작성해보고 이제 그 대신에 문제풀이반의 차이점은 뭐냐면 문제풀이반은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서 작성하지는 않고요. 미리 이제 문제를 제가 드리고 여러분들이 작성해 오시는 걸 저한테 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고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하는 거 피드백을 해드리고 이제 모의고사반은 실전에 이제 이 자리에서 앉아서 정말 90분 동안 딱 시간 맞춰서 내가 시험장에서 시험 치는 것처럼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인 거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만 준비하시면 여러분 자동차 보험 책임제 보험 크게 문제 없이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과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차 시험은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법 같이 준비 좀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3월 달 들어서 나머지 손해사정 이론하고 보험업법은 그때 하시면 되고요. 손해사정 이론은 왜 그러냐면 손해사정 이론은 뭔가라고 고민하시는데 손해사정 이론의 반은 보험계약법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이 없고요. 그럼 보험업법은 왜 그때 해도 되나요? 보험업법은 거의 암기예요. 그리고 문제도 그렇게 내요. 어떻게 1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제 요거 살짝 틀리기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00만 원 미만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법률 규정 살짝 바꾸고 그러니까 순수 암기 하는 문제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개정분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늦게서 준비하셔야 되는 게 또 맞고요. 그래서 1차 시험 같이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은 계획을 이렇게 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없이 2차 준비하시거나 1차 유예생인 분들은 지금부터 기본 이론 준비하시면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담으로 저도 첫 해 2차 시험 떨어진 거 알았죠. 떨어지고 이제 어떻게 2차를 공부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뭘 했냐면 저는 이제 11월부터 그때 다시 이제 공부를 한다고 이제 그래서 강의는 안 들었어요. 저는 안 듣고 뭘 했냐면 저는 두꺼운 노트, 좋은 노트 두 권을 사다가 놓고 자동차 보험 약관하고 산보험 약관을 손으로 썼어요, 거기다가. 근데 그냥 안 쓰고 제가 최대한 내가 볼 수 있게끔 이쁘게 만들려고 미리 연습장에다가 한 번, 두 번 어떻게 쓸까 포맷 만들면서 써보고 옮겨 쓰고 써보고 옮겨 쓰고 써보고 옮겨 쓰고 2달이나 걸렸어요. 퇴근하고
겨울에 막 덜덜덜 떨면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걸 2달 동안 했어요. 제가.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 잘했어요. 좋은 방법이었어요. 네. 이제 저는 자동차보험 실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손해배상 소송 실무를 했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은 그렇게 안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왜 그럼 제가 그 두 과목을 했느냐? 사실은 세 과목을 하고 싶었던 거죠. 뭐까지? 책임문제보험까지.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거는. 그래서 안 했고 자동차보험하고 삼보험만. 원래는 삼보험만 하려다가 자동차보험도 추가로 같이 한 번 더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제 전략으로 보니까 저는 삼보험 실무를 안 해본 사람이라 삼보험 점수가 많이 안 나올 거. 그리고 삼보험 꽈락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삼보험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점수가 많이 안 올 거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점수만큼 자동차 보험에서 더 따자라고 해서 그 2과목을 그렇게 해서 2달 내내 그 손으로 열심히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거 들고 다니려고 사실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해에 삼보험 약관이 대폭 개편이 돼가지고 삼보험은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은 개정되기 전에 빨리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실수를 한 거죠? 초에 볼 때 그 과정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했죠. 삼보험을 특히. 네. 여러분들은 그래서 아까 제가 뭐의 생활화? 약관의 생활화. 네. 들고 다니시면서 계속 보셔야 돼요. 네. 더 좋은 건 저처럼 한번 써보면 더 좋고요. 네, 더 좋고. 그래서 질문은 요 강의 끝나고 한꺼번에 있으시면 전부 다 끝나고 한꺼번에 있으시면 받는 거로 하겠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